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네, 김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 수용자들이 어떤 정보가 가짜이고 어떤 게 사실인지 좀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가짜뉴스가 나오니까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예. 예컨대 저도 이제 SNS에서 받았지만은 15분마다가 물을 먹어서 바이러스를 갖다가 식도에서 위로 보내야 된다. 또 10분간 숨을 참고서는 기침이나 불편함이 없으면은 네. 그거는 폐섬유증이 없는 거다. 또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이러스가 사멸할 거다. 또 N95 꼭 그 환자 앞에서는 안 써도 된다. 이런 어떤 가짜 뉴스들이 있음으로써 예. 상당히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때는 이런 가짜 뉴스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거를 자꾸 밀리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를 좀 선별해서 듣는 자세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중앙 방역대책위원회에서 매일같이 그 브리핑하는 것도 있고 예. 또 우리 전문의들이 감염 전문의들이 하는 어떤 신종 감염병 중앙심의위원회라는 그런 그 위원회에서도 발표하는 게 있고요. 예.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매스컴에 접하겠지만은 그 각 대학의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은 귀담아 듣지만은 이런 SNS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은 잘 선별해서 예. 자기가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짜 뉴스를 좀 배포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의 좀 심리가 좀 궁금한데 어떤 심리일까요, 이게? 그렇죠. 이제 사실은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거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증이 많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혼자 그런 어떤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환경을 경험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런 뉴스를 퍼뜨림으로써 자기와 같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하고 하나의 어떤 군집을 형성을 해서 같이 어떤 군중 심리로서 자기 불안을 좀 나눠 갖겠다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심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다음에 이제 자가격리된 그 사람들의 그 네. 마음 상태를 좀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거나 이제 확진자 접촉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 격리된 당사자는 굉장한 이 불안감에 시달릴 텐데 맞습니다. 그분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의 어떤 굉장히 억제적인 상황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사람이 그런 어떤 억제적인 상황이 되면은 내가 왜 그 장소에 갔을까?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만났을까? 그런 어떤 후회감이나 또 자책감이나 또 자기한테 또 그런 거를 전해준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나 원망이나. 그런 적개심, 원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 많이 불안한 상태인데 그 불안 상태가 더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심리적인 변화에 따른 신체 증상의 허약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예.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참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이기기가 참 힘든데 예. 내가 이거를 좀 견뎌보겠다. 예. 또 우리 말에 좋은 말이 이제 안간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견디면서 이게 지나갈 때까지 자기가 이제 힘을 쓰는 건데 그런 안간힘을 보여주고 주변에서는 또 그 옆에서 제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지만은 박간힘이라고 예. 주변에서 어떤 격려나 지지를 함으로써 네. 그 환자한테 용기를 줌으로써 그 병을 지혜롭게 좀 이겨나갈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가님이라고 좀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가족과 친구들 가장 답답하고 안쓰러울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래서 좀 자가격리를 접근해야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가족하고 같이 겪게 되는데 예. 제가 여기서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방 수칙이 있고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1m 이내는 안 가고 또 환자와 어떤 밀접 접촉을 떠나면서 같은 그릇을 안 쓴다든지 이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런 한 가정 내에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떤 낙인을 찍는다든지 네가 왜 그 모양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드냐 그런 거보다는 그러신 분들도 거의 없겠지만서도 혼자 이겨내는데 힘든 거에 대해서 내가 뭘 도와주면 네가 더 열심히 잘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격려와 지지의 말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원래 불안장애나 강박장애가 있던 분이라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노약자나 예. 그 만성 질환에 어떤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듯이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감염증에 대한 불안증이 더 심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전에 어떤 불안장애나 어떤 강박장애가 있을 경우에 예. 우리가 보통의 1서부터 10의 어떤 그 불안 상태를 제일 심한 걸로 본다 그러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한 2 내지 3 정도의 불안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5에서 6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코로나 공포증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더 가해지게 되면은 예. 90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더 힘들어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전에 어떤 그 불안증이나 강박증이 있는 분은 혹시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자기 담당의와 상의를 해서 예. 여러 가지 좀 면담을 좀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약물이 필요하면은 약물을 더 치료하는 그럼으로써 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더 악화가 안 되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좋아진다는 것을 무작정 기대하기보다는 좀 장기전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자세로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다 염원하고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갈 거면은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예, 예. 또 아는 것이 힘이고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발병 기전이라든지 어떤 회복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예방 방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숙지를 해가지고 네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다 같이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되겠다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힘들다는 예.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면역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예, 예. 또한 또 이런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라는 게 많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염증 질환이나 몸의 기저 질환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예, 예. 서로가 격려하면서 생활하는 게 혹시 오래 가더라도 서로의 힘이 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좀 긍정의 그 연대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